우리 교재를 펴주세요. 교과서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48페이지입니다. 자, 148페이지 대단원을 펼치며인데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 과학 동아리 면접에서 떨어졌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괴로워. 자, 여자친구의 표정과 그리고 이 말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여자친구의 말의 의도는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당연히 붙을 줄 알고 관심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때의 감정은 좌절감이겠고요. 그 다음에 슬픔,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가 친하다고 생각해서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떨어진 얘기는 사실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얘기를 꺼낸 거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자친구의 표정은 뭔가 위로 못할 것 같아. 웃고 있어요. 눈빛도 공감의 눈빛이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나 이번에 별로 준비 안 했는데 연극 동아리 뽑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맙소사. 이 남자친구는요. 지금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자친구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요, 상대가 기분 좋을 때에도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대가 기분 안 좋은데 자랑하는 건 진짜 공감 능력 제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이 이제 다치는 거죠. 만약에 장난이라면 남자친구, 미안해, 미안해, 장난이야. 근데 너 진짜 뭐 우울하고 슬프겠다. 뭐 이렇게 이제 수습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진짜 수습 안 하고 이 상태로 쭉 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학생의 처지를 고려할 때, 자, 처지, 떨어진 처지죠. 슬픈 처지. 남학생의 말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 말은요,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극단적으로는 소통이 잘 안 되고 관계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뭘까요? 돌려 말하면 상대의 마음을 잘 읽자.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자. 상황을 파악하자. 분위기 파악하자. 이게 바로 이 대단원의 포인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위로하는 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 또 어떤 담화 상황이 있을까요? 뭔가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혹시 시간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바쁘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부탁을 하는 건데, 네, 바빠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든지, 시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담화에 맞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또 뭐 거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좀 어떤 칭찬을 해주는 상황 등등 여러 가지 담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말하는 이의 의도 등을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포인트는요, 바로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이 바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넘어가 보겠어요. 교재 150페이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담화와 국어 생활인데요. 생각 열기에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볼게요. 서울로 이사 온 학생이 처음 지하철을 탔어요. 자, 여러분 지하철 다 타봤지요? 자, 지하철을 처음 타면 일단은 불안해요. 지하철을 여러 번 타보면 이제 잘못 가도 노선을 보고 다시 가면 되는데 지하철 처음 타서 실수하면 막 세상이 막 떠나갈 것 같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이제 지하철을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혼자 탄 적이 있는데
와, 막 사람들은 되게 평온하게 이제 막 노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가는 선생님이 계속 노선을 보면서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못 내릴까봐, 못 찾아갈까봐. 몇 번 갈아타려면 좀 불안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자, 지하철 노선이 익숙하지 않은 이 학생은 옆에 있는 아저씨께 물었다. 아저씨, 한국대는 어떻게 가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요. 도착을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도착할 수 있어요? 라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어떻게 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도착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나 시간 공간을 봤을 때 이 여자의 의도는 한 99%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의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원을 왜 배우냐면요. 평범한 99%의 사람이 아니라 1%. 우리가 실수하고 놓치는 1%의 그 상황 파악 못하는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또다시 생각해보자. 잘못된 거 고쳐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아저씨는 그 1%에 해당이 돼요. 한참 쳐다보다가 힘들게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봐. 네, 이 아저씨는 외국에 살다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한국대 어떻게 가냐는 거를 어떻게 입학하냐, 어떻게 내가 여기 진학할 수 있냐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그 한국대를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학 방법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까닭은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이의 의도, 처지,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비슷한 경험 여러분 많이 한 적 있죠? 뭐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음식 맛이 좀 괜찮았나요?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음식 먹기에 뭐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음식 맛있었냐라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답만 네 불편한 점 없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선생님이 뭐 늦게 온 학생한테 너 지금 몇 시야? 라고 했는데 지금요 8시 45분입니다. 뭐 이런 사실적인 대답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 파악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씩은 할 겁니다. 내가 말하는데 저쪽이 못 알아듣는다든지,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이게 바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예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단원을 통해서요, 이런 상황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상황 파악을 잘해서 소통을 잘하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요. 담화와 국어 생활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려운 말이 뭐예요? 담화죠, 담화. 여러분, 담화는요, 요즘에 뭐 대통령이 나와서 아니면 뭐, 음, 공적인 자리에서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담화는 아니에요. 그때 담화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겠다, 뭐 그런 담화고요. 완전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의 담화는요, 어, 말씀 담자의 이야기 화자, 말할 화자예요. 즉,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면 저쪽에서 대답하고 또 말하고 이런 대화들이 연속된 그런 상태를 담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담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 문장의 사전적인 의미만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몇 시야? 네, 7시예요.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파악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이런 담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 맥락을 파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서 담화를 잘 하자. 이게 바로 이번 단원의 중요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단어는 문법 단원인데 여러분 문법과 말하기가 합쳐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단순히 규칙을 외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상황에서 문법이 어떻게 실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실용 문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어는요, 1단원만 시험 범위에 해당이 돼요. 2단원 들판에서는 시험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1단원만 좀 보겠습니다. 자, 담화의 개념, 구성 요소 우리가 지금 얼핏 살펴보았어요. 자, 맥락을 고려해서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자. 담화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포인트는 담화라고 보면 되겠고요. 담화의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자가 이번 단원의 학습의 주안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5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자, 활동 1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재는요, 그림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림이나 아니면 대화의 어떤 그 대본, 요 장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의 그 대화 내용을 보기 때문에 장면이 그림으로 제시가 돼요. 우리 시험에도 역시 이런 장면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장면, 그림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입니다. 자, 담화의 개념. 다음 장면을 바탕으로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게요. 할머니가 굉장히 막 추워하세요. 몸을 오돌오돌 떨고 계시죠? 우리 굉장히 막 한파주의보가 요즘 내려지고 있는데 날씨가 되게 추워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되게 추워하는 이유가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죠? 창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의 의도는요. 어디서가 아니죠. 바람이 들어와서 춥다라는 데 이제 의도가 있는 거고요.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손녀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서 들어와요 할머니. 저기예요. 자, 이 대답은 진짜 동문서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서의 포인트가 아니죠, 사실은. 이 의도를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냥 방향에 대한 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너 지금 몇 시니라고 했을 때, 아, 선생님 지금 3시인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게 바로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된 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 내용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고 담화를 이루는 요소를 좀 파악해 보자 라고 했어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요, 할머니가 문이 열린 방에서 할머니가 문이 열린 방에 추워하시는 상황이에요. 그쵸? 구체적인 상황이죠? 말하는 이는 할머니, 듣는 이는 손녀입니다. 자, 발화 내용. 발화라는 거는 이 발이 실제로 이제 소리 내어서 말하는 걸 발화라고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라든지 문장으로 있는 글 속에 있는 문장은 발화라고 볼 수가 없고요. 실제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 이걸 발화라고 합니다. 발화는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나 라고 했고요. 대답은 저기서 들어와요. 이게 발화예요. 자, 그래서 담화를 이루는 요소는 바로 크게 요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해 다시 하겠습니다. 담화를 이루는 요소는요. 첫 번째로 말하는 이, 화자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듣는 이, 청자라고도 합니다. 화자, 청자. 그리고 발화의 내용이 있죠. 메시지라고도 해요. 소리내서 말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이 됩니다. 대답을 하면서 오가는 거죠. 메시지가 연속되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장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담화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이제 여러분 포인트인데요. 이 장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장면을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맥락이다라고 하거든요. 흐름. 흐름 또는 뭐 주어진 상황 뭐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이 맥락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상황 맥락. 구체적인 상황 맥락. 우리가 흔히 장면 하면 상황 맥락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있어요. 자, 상황 맥락은요. 쉽게 말해 시간, 공간 이런 것들, 시간, 공간,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있으니까 말하는 이의 마음속에 담긴 의도, 처지 이런 것들이 다 상황 맥락에 속해요. 그러면 사회 문화적 맥락은 뭐냐면요. 지역, 세대 아니면 뭐 다문화, 성별, 국가. 자, 요런 것들 있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세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다문화적인 요소, 성별, 국가 간의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 뭐 사투리 아니면 세대 간의 어떤 은어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면을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상황 맥락을 이제 파악해서 대화를 하는 것, 다다음 시간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제 파악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 말에 담긴 의도를 파악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99%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아, 할머니 추우세요? 제가 문 닫을게요. 제가 문 닫아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쵸? 공감 능력이 있고 의도를 파악하면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선생님 어린 딸 6살이 있는데요. 선생님 딸은 이 공감 능력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러면 아, 방 치울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6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1%의 친구들, 1%의 사람들, 저기서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일부러 한다는 건 상대를 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자,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담화는 먼저 발화를 알아야 되는데 발화는 구체적인 소통 상황에서 생각이 문장으로 표현된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글 속에 있는 문장이나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내서 말하는 게 발화예요. 그죠? 근데 발화 혼자 합니까? 혼자 하면 그거는 좀 독백이잖아요. 혼잣말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발화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상대가 있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이 발화가 연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말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이것들이 바로 담화예요. 발화보다는 담화가 좀 큰 개념이에요. 발화가 하나의 이제 말이라고 본다면 담화는 그 발화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가 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화든 담화든 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담화가 이제 이루어지려면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요. 말하느니, 듣느니, 발화 내용,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말하느니, 청자, 듣느니, 말하느니, 화자, 듣느니, 청자, 발화 내용, 메시지,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아까 맥락이라고 했죠. 이 네 가지가 바로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포인트는 바로 담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담화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구성 요소로 삼느냐. 우리가 이 단어는 왜 배우냐면요. 이거 외우자고 배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시험에 나와서 우리가 외우긴 하지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담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과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1%인지 99%인지 1%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열심히 복습해서 우리 시험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